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보험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무심코 해지해버린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보험들이 왜 그렇게 귀하고 왜 이런 보험들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험 설계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종신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입한 보장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어떤 특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내 보험을 100%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보험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좋은 혜택의 보험을 모르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막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끼신다면 해지하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다면 해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보험은 바로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에는 수술비 특약 가입하실 때 1,5종부터 1,9종 또는 엔대 수술비 등 이런 수술비 특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1,3종 수술비란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2007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고 지금은 단종된 상품입니다.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혹시 내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1,3종 수술비 특약을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치조골 이식 수술, 즉 임플란트 시 필요한 뼈 이식 수술까지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 뼈 이식 수술, 즉 치조골 수술 많이들 받으시는데 이 수술은 실비나 요즘 나오는 수술비 보험에서는 보장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 사비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1,3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종 수술이 150만 원 설정된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추가로 백내장, 척추수술, 치액수술 등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수술들도 함께 보장이 되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1,5종 수술비에서는 이 같은 수술들의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현재 판매하는 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로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1종 수술비는 20만 원 정도로 보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1,3종 수술비는 2종에 해당하여 15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또 1,3종 수술비는 제왕절개, 치액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전혀 보상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5종 수술비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암수술이나 머리를 여는 개두술, 가슴을 여는 개용술 같은 경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수술은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이다 보니 빈도가 낮고 실제로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치조골 이식, 백내장, 치액수술, 제왕절개 등 비교적 흔하게 받는 수술 등은 1,3종에서 보장받고 장기 이식이나 개두술 같은 큰 수술의 경우에는 1,5종 수술비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대형 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2003년도까지 판매했었던 보험인데 당시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납입은 모두 끝나고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임에도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납입을 다 하고 해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유는 바로 해지 환급금 때문입니다. 보험 납입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이 커진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성 만성질환 수술 시에 500만 원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보장들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무지외반증 등 많은 여성 만성 질환들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무지외반증 수술의 경우 실제 수술비가 수백만 원에 달해 부담이 큰데 이 여성보험에서는 사지의 후천성 변형 항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때 500만 원을 지급하니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요실금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1세대나 2세대 실비의 경우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보험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여성 만성질환을 보장한다니 해지하면 안 될 좋은 보험으로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이 특약은 2009년 7월 30일까지만 판매된 특약 중 하나인데요. 요즘과 같이 표준화가 이루어진 실비와는 다르게 이전 1세대 실비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 한도가 보험사마다 달랐습니다. 입원 진료 시 어느 보험사는 3천만 원, 어느 보험사는 1억까지 보상의 한도가 상품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어진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나뉘어졌습니다.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 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중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의 한도는 10만 원, 3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었고요. 5천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중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입통원 의료비와 비교했을 때 보장되는 한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입통원 구분 없이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한도가 훨씬 높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 고객님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정말 적은 확률로 보여집니다. 보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MRI를 통원으로 찍게 된다면 통원 한도를 10만 원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10만 원을 제외한 몇십만 원의 차액에 대해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이 관계없이 보장이 되니 하루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보장하는 거죠. MRI 비용이 몇십 또는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도 5천 원만 공제한다면 나머지 차액이 전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혜택인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한의원 치료만 보장하지만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비급여 한의원 치료까지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100% 지급을 해줍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내는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낸 돈만큼 보장을 받는 실비보험에서 만약 내가 낸 돈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의료비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일반 상해 의료비를 통해 추가로 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산재 등으로 허리보호대, 목발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도 없고 혜택의 폭도 현재 실손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암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지금 말씀드릴 암보험은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이 유사암으로 분리되어 있고 일반암 진단비의 20%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암 5천만 원을 설정해야 갑상선암이 1,000만 원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해서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암을 5천만 원 설정하면 갑상선암도 20%가 아닌 일반암과 동일하게 5천만 원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인 걸 볼 수 있으신데요. 과거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워낙 발병률이 높아 청구가 많아지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해서 일반암의 20%만 설정이 가능하도록 약간이 변경된 건데요. 따라서 2007년 4월 이후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1로 설정할 수 있게 상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또는 2020년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가입한 일반암과 유사암 1대1 구조의 암보험이라면 유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혹은 일반암과 같은 비율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그건 지금 시점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험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마지막 5번째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해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증권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정확히 어떤 걸 보장하나요? 이 부분인데 이 특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옆 사람과 부딪히게 돼서 옆 사람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던가 내가 사는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던가 등등 정말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자기부담금이 단 2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장 구조는 거의 동일하지만 부담금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 자녀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손상시킨 경우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1억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더라도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보상이 됩니다. 또 현재 가입 가능한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2009년 8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부담금은 단 2만 원, 비갱신형 구조로 보험료 인상도 없음. 이 두 가지 조건만 봐도 현재의 일상배상책임 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1~3종 수술비 보험, 여성보험, 일반상해 의료비, 특정한 시기에 가입하셨던 암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의 보험은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소중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해지 전 꼭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보험들에 가입을 한지 모르겠다 또는 이 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보유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네이버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신 뒤 상단에 페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내 자산 항목이 보이는데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단에 보험 연결을 누르시면 국내 41개 보험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인증 및 동의 절차만 진행하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 앱을 들어가신 뒤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자산 항목 눌러주신 뒤 여러 메뉴가 쭉 나오실 텐데 아래로 내려가서 자산 바로 가기에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물음에 체크하고 본인 인증해 주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과 월 보험료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 청구까지도 바로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내 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기본 정보만 확인 가능하고 세부적인 적립보험료나 특약 구성, 내역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바쁘다, 보험사마다 전화하기가 귀찮다 하신다면 저희 보인다 보험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과 공유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